저와 지금 여러분 이야기 나눌 책은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컨설턴트이자 경영 전문가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어 원제를 보시면 The Forms of Endearment인 거고요. How World Class Companies Profit from Passion and Purpose예요. 열정과 목적으로부터 이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어떻게 이익을 내는가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 이 부분으로 먼저 가죠. 사랑받는 기업이란 이 책의 제목 자체가 비즈니스 문화 주류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애정, 사랑, 기쁨, 진실, 공감, 연민, 숭고함 같은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을 떠올려 보라. 이런 단어들은 최근까지 비즈니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점점 더 많은 수의 기업들, 이 책에서 언급한 사랑받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 기분 좋게 이 단어들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이유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랑받는 기업이란, 자, 정의가 나옵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 집단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정렬함으로써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회사를 지칭한다. 이런 기업과 관련된 어떤 이해 당사자도 다른 이해 당사자 집단의 희생으로 혜택 보지 않으며 각 이해 당사자 집단은 자체적으로 각각의 번영을 누린다. 이런 기업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유무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고, 그 보답으로 이해 당사자들은 기꺼이 그 기업에 애정과 충성심을 갖는다. 사랑받는 기업들은 다른 방식을 추구해왔다. 그들은 고객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기업이 고객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고객은 기쁘게 지갑을 열 것이다. 직원들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르자면 과거의 경영 방식은 어떻습니까? 주주, 고객, 직원, 파트너, 지역사회, 이해 당사자, 이 책의 후반부에는 이제 스파이스 첫 글자를 떠서 나옵니다만 5종류의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희생을 보고 제로섬하는 느낌으로 경영을 해왔대. 고객에게 가격을 낮춰주면 직원들의 월급이 내려가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올려주면 주주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방식에 있어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과 고객을 짜내야 되는 것이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파트너들을 그냥 갑질이라도 해서 원가를 후려쳐야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는 고려하지 않고 막 어디 그냥 싼 데를 찾아가면서 그냥 저임금 노동자들을 막 해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주주, 고객, 직원, 파트너,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람들, 사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조화와 통합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더라. 그게 월드 클래스 컴퍼니들의 특징이더라. 그게 사랑받는 기업, 엔더먼트 컴퍼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기업은 모든 이해 당사자 집단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렬시킨다. 사랑받는 기업들은 각 이해 당사자들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믿는다. 자기 회사의 문화와 제품에 열정적인 인재를 채용한다. 사랑받는 기업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 물론 고객과 직원들이 회사에서 인간적인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랑받는 기업은 고객을 향한 진실한 열정을 표현한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고객과 깊은 유대를 갖는다. 고객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고객의 지갑도 얻는다. 사랑받는 기업은 쓰는 마케팅 비용은 동종업계의 유사업체보다 훨씬 적지만 고객 만족도와 고객 유지율은 훨씬 높다. 특징입니다. 파트너 이야기 쪽으로 넘어가죠. 사랑받는 기업은 공급업체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화하며 두 회사가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돕는다. 사랑받는 기업들은 공급업체들이 생산성, 품질, 수익성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급업체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노예 계약에 묶인 하인들이 아니라 열성적인 파트너답게 행동한다. 사랑받는 기업들은 단지 법의 문구를 따르기보다는 법의 정신을 존중한다. 이들 기업은 어떤 지역에 있든지 그 지역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 있는 전 세계적 기준을 적용한다. 사랑받는 기업들은 회사의 조직 문화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 우위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자, 사랑받는 기업들을 선정한 그런 특징들을 책의 앞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기업들이 가치를 정렬시키는 이해 당사자 모델입니다. 투자자, 고객, 직원, 사회, 파트너. 어느 한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사랑 기업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 라는 것이죠.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변화. 사랑받는 기업들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어린 관심은 예전 방식의 경영 및 경영 이론은 설명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닌다. 경제나 경영 가운데 어떤 사고 체계도 기업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호 애정의 가치를 계산할 수는 없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경영에 있어서도 사랑받는 기업, 이 데니엘 골먼 이 얘가 많이 나오는데 감성지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인식, 자기확신, 자기통제, 몰입, 성실 이런 요소들은 감성적 요소들이죠. 이런 에토스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인격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더라. 그리고 사랑받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이 단순히 성과의 실적, 숫자가 좋은 사람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회사의 리더로 세우더라. 경영자를 세울 때도 그런 게 높은 사람들을 세우더라 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기업의 리더들은 그들은 명령과 통제라는 구식 비즈니스 모델을 거부한다. 어떤 직급의 직원이라도 고객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회사 돈을 쓸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명령과 통제 아래에서 땀 흘리고 있는 경쟁사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 사랑받는 기업들, 엔더먼트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일과 의미를 떼놓지 않아요. 노동이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었을 때가 있었다. 과거형입니다. 노동은 힘든 것이었고 노동 조건은 비인간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근로 조건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노동 자체는 여전히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1차원적이다. 초월성의 시대. 초월성의 시대라는 말은 무슨냐면 인간의 삶의 의미와 만족과 어떤 행복감이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비물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초월성의 시대에 사람들은 일에서 월급 이상의 것을 찾고 있다. 직원들은 금전적 수입뿐 아니라 심리적 수입도 원한다. 심리적 수입이라는 단어에 작은 따옴표를 쳤습니다.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고 또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선택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 사회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일, 그리고 의미 있는 일, 간단히 말해 정신적 보상이 따르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초월성의 시대의 초기에 나타나는 문화적 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소명 또는 더 높은 요구에 답해주는 무언가로 보고 싶어한다. 일에 대한 이런 생각의 변화는 사랑받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기업의 직원들은 고객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함으로써 소명을 느낀다. 치료자로서 마케팅 담당자라고요?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농담이 아니다. 사랑과 치료는 마치 보석과 보석의 단면처럼 분리할 수 없다. 윌리엄 라일리는 신발 착용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치 모양의 발받침과 처방전을 만들었다. 이후 그는 발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신발 만드는 회사도 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케터도 치료자라는 겁니다. 마케터는 뭐에 대한 치료자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발견해서 그 물건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자라는 거예요. 사랑과 치료는 마치 보석과 보석의 단면처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치료가 일어나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면 그 삶에서의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모든 비즈니스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 안에는 치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프 슌페터가 이야기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가란, 앙트레프레뉴어란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필립 코틀러가 말한 마케팅의 본질이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 고객의 문제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객의 문제를 독특하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사랑과 치료가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이윤축으로 바라보는 선 방식이죠. 우리는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이란 재무 달성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공헌함으로써 사회 가치를 더하는 데에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참 이런 이야기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피터 드러커는 이윤으로는 비즈니스를 설명할 수도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다만 비즈니스가 잘 됐는지 검증해 줄 수는 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재 목적은 고객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윤이란
고객 가치를 창조해낸 결과로 고객이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죠. 경영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 조직의 비전 확립하기, 더 넓은 그림 보기인데요. 사랑받는 기업들은 회사의 비전에서 다음 5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공유한다. 부의 창조보다 더 원대한 목적, 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비전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 리더십의 헌신. 세 번째, 감성 지능이 높은 리더십. 네 번째, 모범이 되는 시민정신의 수호예요. 우리 회사만 잘 되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파트너와 공존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자신들이 상호 의존적인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경제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 업계와 산업의 다른 파트너들, 경쟁자들을 고려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이 각각 요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사랑받는 기업들은 구분해주는 7가지 특성을 확인했다. 산업의 전통적인 신조에 자유롭게 도전한다.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정렬함으로써 가치를 창조한다. 전통적인 거래 방법을 바꾸고자 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합병과 인수를 통한 성장보다 조직 자체의 성장을 선호한다. 일과 놀이를 조화시킨다. 전통적인 마케팅 모델을 거부한다. 혁신의 전략 아닙니까? 우리 산업에 종사하는 기존 경쟁자들과 기존의 선배들과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나의 동료들과 미래에 입사할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산업에 일하는 방식을 치유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경영 컨설팅 업에 있어서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선배 경영자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2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업의 경영자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경영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치유자로서의 어떤 지향점이 있습니다. 제가 치유를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2번째, 경영 컨설팅 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경쟁자일 수도 있고 협력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직원 동료들의 삶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관점도 가지고 있어요. 혹은 미래에 경영 컨설팅 업에 뛰어드는 새로운 청년들도 많겠죠. 아주 많겠죠. 그런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치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꺼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유통업이든 혹은 지식 서비스업이든 콘텐츠업이든 혹은 제조업이든지 간에 우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 주겠다라는 관점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 치유자로서의 관점을 갖습니다. 전통적인 신조에 도전해요. 거래 방법도 바꿉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운영해요. 일과 놀이를 조화시켜요. 전통적인 마케팅 모델을 거부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고귀해지는 것이죠. 그냥 그저 그런 세상에 존재하는 평범한 경영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와, 대한민국이 그때 그런 회사가 있었다.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국 시장에서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28개 기업, 사랑받는 기업, 엔더먼트 컴퍼니의 예를 들어서 주식 총액이라든가 마케팅 수익률, 종업원 1인당 수익률, 종업원의 행복도,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서 내준 와튼스쿨 책입니다.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했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것 없나? 응? 가인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